지난달 김 씨 부부는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30년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인사도 없이 각자 일어났고 저녁에는 말없이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습니다. 김 씨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살면 다 그런 거라고. 하지만 6개월 후 김 씨 부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웃음소리가 났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무엇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된 부부가 다시 행복해지는 작은 습관들.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무덤덤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도 미움도 아닌 익숙함. 함께 있지만 외롭습니다. 말은 하지만 대화는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결혼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 씨 부부의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혼자 커피를 마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했습니다. 배우자 것도 함께 만들어 볼까? 김 씨는 커피 2잔을 만들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배우자는 일어나서 커피를 보고 놀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우자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커피를 만들어줬습니다. 김 씨도 놀랐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습관입니다. 아침 커피 함께 나누기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을 생각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관계를 바꿉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의 것을 먼저 챙기십시오. 커피든 물이든 약이든 작은 것이면 됩니다. 말없이 건네십시오. 상대방은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박 씨 부부는 다른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저녁마다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식사 중에도 뉴스를 봤습니다. 배우자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했습니다. 배우자는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명절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는 엄마 말을 안 들어요. 박 씨는 변명했습니다. 듣고 있어. 하지만 자녀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치우기로,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박 씨는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배우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웃음도 늘었습니다. 박 씨도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몰랐던 것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꿈꾸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습관입니다. 식사 시간에 스마트폰 내려놓기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 듣기입니다. 단 30분이면 됩니다. 하루 중 30분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에, 표정에, 감정에. 이것이 친밀감을 만듭니다. 이 씨 부부는 또 다른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배우자에게 고마운 것이 많았습니다.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정리하고 빨래를 하고. 하지만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니까. 하지만 배우자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감사는 서운함으로 쌓였습니다. 이 씨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부인한테 고맙다고 자주 해? 이 씨는 대답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고마워하지. 친구가 웃었습니다. 마음은 말로 해야 알아. 부인이 독심술사야?
그날부터 이 씨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집이 깨끗하네요. 수고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배우자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씨도 고마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거지해줘서 고마워요.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요.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습관. 이것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습관입니다. 매일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배우자의 수고입니다.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말로 표현하십시오. 정 씨 부부는 스킨십을 회복했습니다. 정 씨는 언제부터인가 배우자와 신체 접촉이 없었습니다. 악수도 포옹도 심지어 스치는 것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정 씨는 이것이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본 노부부가 정 씨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80대 부부였는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 씨는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와 스킨십은 관계없다는 것을. 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산책 나가면서 배우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배우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 후로 정 씨 부부는 자주 손을 잡았습니다. 산책할 때, 텔레비전 볼 때, 잠들 때. 말은 하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습관입니다. 스킨십 회복하기입니다. 손잡기, 어깨 두드리기, 가벼운 포옹. 작은 접촉이 큰 친밀감을 만듭니다.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는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 씨 부부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은퇴 후 집에만 있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서로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어느 날 최 씨가 제안했습니다. 영화 보러 갈까요? 배우자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최 씨가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영화관 가나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극장에 갔습니다. 팝콘도 사고 영화도 보고 영화 끝나고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후로 최 씨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했습니다. 영화, 전시회, 맛집, 공원, 어디든 좋았습니다. 함께 나가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정기적인 데이트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좋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십시오. 추억을 만드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데이트는 필요합니다.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강 씨 부부는 사과를 배웠습니다. 강 씨는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상처받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크게 다퉜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격해졌습니다. 배우자가 울었습니다. 평생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강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말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배우자가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강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하다는 말 안 해서 상처 많이 줬죠? 정말 미안해요. 배우자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강 씨도 울컥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 씨는 사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치유했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습관입니다. 솔직하게 사과하기입니다.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자존심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결국 오래된 부부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입니다. 아침 커피, 스마트폰 내려놓기, 감사 표현, 스킨십, 데이트, 사과.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배우자는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늦은 것은 없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부부들이 놓치는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칭찬입니다. 송 씨는 배우자에게 칭찬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난도 하지 않았지만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덤했습니다. 배우자가 새 옷을 입어도, 머리를 새로 해도, 특별한 요리를 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매력 없다고 느꼈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꾸밀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무관심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송 씨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부인 요즘 예쁘던데? 송 씨는 놀랐습니다. 그래? 집에 와서 자세히 봤습니다.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배우자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었습니다. 송 씨는 왜 이제야 보이는지 의아했습니다. 송 씨는 말했습니다. 오늘 참 예쁘네요. 배우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송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예뻤는데 제가 몰랐네요. 배우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그 후로 송 씨는 자주 칭찬했습니다. 오늘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 색깔 잘 어울려요. 당신과 있으면 편하네요. 작은 칭찬들이었지만 효과는 컸습니다. 배우자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웃음도 늘었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7번째 습관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하기입니다. 배우자의 좋은 점을 찾으십시오. 말로 표현하십시오. 외모든 성격이든 행동이든. 칭찬은 상대방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빛나게 합니다. 안 씨 부부는 과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안 씨는 배우자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설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 감정을 잊었습니다. 일상에 묻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안 씨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젊은 시절 사진들. 배우자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요.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이때 기억나요? 비가 와서 난리였잖아요. 그때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이때는 우리 참 젊었네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따뜻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안 씨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한 세월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자산이라는 것을. 처음에 설렘은 없어졌지만 대신 깊은 유대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것이 8번째 습관입니다. 함께한 추억 나누기입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보십시오. 추억 이야기를 하십시오. 함께 웃으십시오. 과거는 현재를 풍요롭게 합니다. 함께 쌓아온 시간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임씨 부부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씨는 은퇴 후 배우자와 24시간 붙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함께 갔습니다. 무엇을 하든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답답해졌습니다. 서로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혼자 있고 싶어요. 임씨는 서운했습니다. 자신이 싫은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임씨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사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기로. 임씨는 혼자 낚시를 갔습니다. 배우자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떨어져 있으니 더 보고 싶었습니다. 만났을 때 더 반가웠습니다. 할 이야기도 많아졌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9번째 습관입니다. 각자의 시간 갖기입니다. 항상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떨어지십시오. 각자의 취비를 즐기십시오. 독립성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 씨 부부는 함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무료한 일상이 지겨웠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무료 강좌 광고를 봤습니다. 서예 교실이었습니다. 한 씨는 배우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배워볼까요? 두 사람은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함께 배우니 더 즐거웠습니다. 서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작품을 보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의 실력이 늘었습니다. 집에 자신들의 작품을 걸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할 거리가 생겼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대화 주제도 늘었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10번째 습관입니다. 함께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계속됩니다. 함께 배우면 더 즐겁습니다. 서예, 그림, 악기, 외국어,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관계에 활력을 줍니다. 배 씨 부부는 건강을 함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배 씨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았습니다. 의사가 운동과 식단 조절을 권했습니다. 배 씨는 혼자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배우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함께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저염 식단을 만들었습니다. 배 씨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었습니다. 배 씨는 힘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니까. 6개월 후 배 씨의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사가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깊어진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성취하면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11번째 습관입니다. 건강 함께 챙기기입니다. 운동, 식사, 병원 방문, 함께 하십시오. 배우자의 건강은 곧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 씨 부부는 미래를 함께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 씨는 막연하게 살았습니다. 내일이 오늘 같고 모레도 오늘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서 씨는 배우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요? 배우자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꿈.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주도 도행,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봉사활동 시작하기.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함께 이룰 꿈이 생겼습니다. 매일이 의미 있어졌습니다. 이것이 12번째 습관입니다. 함께 미래 플랜하기입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함께 이룰 꿈이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한다고 말하기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쑥스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말해야 합니다. 오 씨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한 번 했을까요? 그 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몰랐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 씨는 70이 되어서야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어색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울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래오래. 이제는 자주 말합니다. 사랑해요. 말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13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우자에게 말하십시오. 사랑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래된 부부가 행복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 매일의 작은 실천들, 이것이 관계를 바꿉니다. 침묵을 대화로, 무관심을 관심으로, 익숙함을 설렘으로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1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오늘은 아침 커피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일은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모레는 손을 접으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그러면 어느새 관계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따뜻하고, 더 가깝고, 더 행복한 관계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70대도 80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별호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 빛나기를 응원합니다.